자, 불공정 거래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개요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라는 뜻이죠. 이 불공정 거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은 다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주체가 다 사업자죠. 사업자. 사업을 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상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호칭이 있는데 우리 이 독점규제법에서는 사업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사업자가 행하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거는 그냥 국어사전적 정의이고 약간 더 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설명하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되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 경쟁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 경쟁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가 남발된다면 그 시장은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시장이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규정해서 법률을 입법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뭐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 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불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 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예? 거래 행태의 개선을 위해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규제해야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제도를 둔 것입니다. 우리 독점규제법에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10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10번째는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형화된 것은 9개가 되는 거죠. 9개. 이 9개를 우리가 보통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불공정 행위. 그래서 이 9개의 불공정 거래 유형을 우리 독점규제법도 시행령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세부 유형, 각 유형마다 서너 개씩 해서 세부 유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28개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고시를 입법을 해서 고시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고시에 의하면 특수한 내용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2-3개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 거래 행위, 또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만약에 시도한 사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재를 하겠죠. 시정 조치를 부과할 것이고 과징금도 부과할 것입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검찰에 형사 고발도 할 것이죠. 형사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러한 사업자들, 위헌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속 고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속 고발 제도. 그래서 우리 독점규제법 제5장의 타이틀을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몇 년 전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될 내용도 불공정 거래 행위하고 그 다음에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어떠한 내용인가, 뭐 일감 몰아주기 뭐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런 거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 독점규제법 제5장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독점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볼까요? 9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까지 10가지가 되겠죠. 네. 우선 첫 번째가 거래 거절 행위입니다.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또 갑자기 중단을 하는 경우도 거래 거절에 해당이 됩니다. 또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갑자기 일정량의 거래를 했었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서 거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광의의 거래 거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업자 혼자만의 거래 거절일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 간의 거래 거절일 수도 있는데 공동의 거래 거절, 기타 거래 거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기타 거래 거절은 결국 단독의 거래 거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불공정 거래 행위는 차별적 취급입니다. 차별적 취급. 벌써 이 용어에서 알 수 있겠죠.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데 특정 사업자에게는 잘해주면서 잘 취급해주면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 그게 바로 차별적 취급입니다. 네, 볼까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 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 차별을 할까요? 또는 차별의 내용은 뭘까요? 차별의 내용은 A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뭐 물건 한 개당 뭐 10,000원씩의 공급을 해주는데 B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 김 사장 하면서 12,000원에 공급을 해준다. 그 차별적 취급이죠. 가격 차별입니다. 그럼 기타 가격이 아닌 기타 거래 조건을 차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 회사는 나의 계열회사인데 B 회사는 나의 계열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A 회사한테는 좋은 조건으로 취급을 하고 B 회사는 우리의 계열회사가 아니니까 나쁜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 그것이 바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입니다. 집단적 차별, 어떤 거래 집단에서 특정 사업체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집단적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차별적 취급이 그 세부 유형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경쟁사업자 배제입니다. 경쟁사업자 배제는 이미 한두 번 이 유형이 나왔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도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가 있었죠. 그 같은 내용일 겁니다. 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같은 시장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거죠. 배제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영역을 공급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엄청나게 물건을 싸게 판매하면 싸게 팔지 못하는 그 사업자는 배제되겠죠. 시장에서. 또는 대리점의 입장에서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보입한다. 제조자나 판매자, 공급자에게 가서 내가 비싼 가격으로 다 매입을 할 테니까 나한테 다 파십시오. 나한테 공급해 주세요 해가지고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대리점 사업자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부당 고가 매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당 고가 매입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저히 낮은 가격 부당 연매인데 부당 고가 매입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부당 연매와 부당 고가 매입이 바로 경쟁 사업자 배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네 번째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부당한 고객 유인을 살펴볼까요? 자, 고객을 유인하는데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고객을 유인해야 되겠죠? 자, 우리 제품 좋습니다. 우리 제품 사주세요.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광고, 홍보의 형태이지만 그것이 부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면. 자, 어떻게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할까요? 사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그 고객에 대해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 이걸 사시면 뭐를 어떻게 더 해드리고 근데 그게 과도하단 말이죠.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 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고객 유인. 이 부당한 고객 유인은 보통 그 사례를 제약사와, 여기도 나오지만 제약사와 병원의 관계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신규 약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병원에서 좀 채택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홍보를, 신약을 홍보하면서 과다한 이익을 별도로 챙겨준다든지,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약품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어떤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당한 고객 유인의 구체적인 또 세부 사례는, 세부 유형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이 있고, 또는 거짓말을 해서 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기준도 지키지 않았고 몸에도 해롭고 이런 식으로 위계, 거짓말을 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타 부당한 고객 유인의 소위 세 가지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위 볼까요? 자, 이번엔 거래 강제가 있습니다. 자, 거래하기 싫다는 상대에게 강제로 거래를 한다.
이게 거래 강제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물건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청구가 들어오니까, 아, 그 물건만 사가지 말고 요 물건도 같이 사가시오라고 끼어 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어 팔기. 예? 보통 그 예를 들면 주류 판매점에서 잘 팔리는 주류를 생산자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거 공급을 해줄 테니까 잘 안 팔리는 제품, 재고가 있는 제품이 좀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공급받아서 좀 판매하시오라고 강제로 끼어 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어 팔기가 바로 거래 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 부장은 자동차 회사인데 부장은 차 한 대, 전무 이사급은 차 2대씩을 파시오, 이런 식으로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 끼어 팔기가 거래 강제 행위입니다. 사원 판매, 자기의 사원을 통해서 판매, 사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기타 거래 강제하는 행위, 이 세 가지의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예식장의 경우에 끼어 팔기, 결혼하려고 예식장을 알아보면 예식장에서 그런 요구를 하죠. 우리 예식장에서 다 화장도 하고 신부 화장도 하고 드레스도 맞추고 다 하시오. 그 다음에 손님 접대 그 식당도 우리 식당을 반드시 이용을 하고 자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이 다 끼어 팔기에 해당이 됩니다. 끼어 팔기. 그런 끼어 팔기가 거래 강제의 대표적인 거다. 끼어 팔기, 사원 판매, 기타 거래 강제. 자, 그 다음에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는데 한쪽 사업자가 지위가 굉장히 우월한 경우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많이 행해집니다. 자, 여기 보면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끼어 팔기에 의해서 거래 강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랑 굉장히 혼동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끼어 팔기 같은 것은 이 거래 강제의 유형이죠. 독립한 불공정 거래 유형인 거래 강제의 세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구입 강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기본 유형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의 세부 유형입니다. 구입 강제는 이 거래 강제와 뭐가 다르냐? 거래 강제는 끼어 팔기가 거래 강제입니다. 또 사원에게 강제로 판매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거고, 구입 강제는 어떤 기본 상품을 판매하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대리점 사장한테 어이 김 사장,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런데 이 상품 좀 구입해 가시오 라고 다짜고짜 구입을 강요하면 그것이 구입 강제에 해당이 됩니다. 끼어 팔기와 구입 강제의 차이점은 바로 인식할 수 있겠죠. 끼어 팔기는 주상품이 있고 그 주상품을 공급해 달라고 했을 때 보조상품 그 다른 상품을 끼워서 같이 사가라고 요구하는 것을 끼어 팔기라고 하는 거고, 구입 강제는 그냥 재고를 그냥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입을 강제하는 거, 이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 그래서 과거의 사법시험에도 이 끼어 팔기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냐 구입 강제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또 구입 강제가 거래 강제냐 저는 그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혼동됩니다. 네. 어쨌든 끼어 팔기는 거래 강제고 구입 강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제공을 강요한다. 내가 물건을 사줄 테니까 이익 좀 주시오. 그냥 거저 사달라고? 이런 식이죠. 자, 이거 보면 좀 전에 좀 기억나는 게 있겠죠? 불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이익 제공은 여기 있고, 자, 좀 전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부당한 고객 유인해 보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봉투를 주면서 사과 상자를 주면서 우리랑 거래를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부당한 고객 유인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거꾸로 당신네 회사의 제품을 사줄 테니까 이익 좀 갖고 오시오. 이렇게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거죠. 반대 입장이죠. 예를 들면 제약회사와 병원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약회사가 병원에다가 이익을 주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네. 부당한 고객 유인. 다른 회사의 약품을 사서 처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의 약품을 처방을 하라는 소리니까
부당한 고객 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익 제공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병원의 입장에서 A 제약회사는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하는데 B 제약회사는 뭐 가만히 있는 것이요. 그럼 나 A 제약회사 것만 쓰겠다 그러면은 B 제약회사가 이익을 갖고 오겠죠. 네, 그래서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바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뭐 이익을 좀 편취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목표를 강제한다. 사업자에게 이만큼의 판매 목표를 제시해주고 판매를 하시오. 판매 안 하면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소. 이러면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불이익을 제공한다. 이익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갖겠죠. 그 다음에 아예 경영에 간섭을 합니다. A 사업자가 B 사업자에게 경영을 아예 간섭을 해요. 간섭할 만큼 경제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거래상 지위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세부 유형은 고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이렇게 해서 5가지나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7번째인가요? 구속 조건부 거래는 상대방 사업자를 구속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구속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거래를 말하는 거죠.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침해하여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 특정 사업자에게 나와만 거래해야지 다른 경쟁 사업자와 같이 거래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배타적 거래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점과 내가 공급자인데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우리 제품만 팔아라 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공급자의 또 제품도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베타 조건부 거래를 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유형은 베타 조건부 거래가 있고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 2가지의 세부 유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는 뭐 얼마 이상에 팔아라, 얼마 이하는 팔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가격 조건 같은 것을 많이 제시를 하죠. 그런데 가격 조건은 좀 중요하다고 봐서 이 구속 조건부 거래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다 끝나고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사업활동 방해입니다. 사업활동 방해. 몇 차례 나왔었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서도 나왔던 유형인데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세부 유형으로는 기술의 부당이용, 그 다른 사업자의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필수 인력이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또 거래처 이전 방해, 거래처를 바꾸고자 하는데 못 바꾸게 방해하는 경우, 기타 사업활동 방해,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서 세부 유형으로서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이 바로 부당 지원 행위입니다. 부당 지원 행위. 말 그대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인데, 자, A 사업자가 전혀 관계없는 B 사업자를 지원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다면 무슨 관계가 있는 회사일 겁니다.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는 회사일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보통 무슨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거나 하는 등의 어떤 그 행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의 일단 기업 집단, 같은 기업 집단이다. 네, 계열회사이다, 계열회사. 그러면,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자금을 경영이 부실한 회사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자산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력을 파견해서 인력을 막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기업 집단 내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 거래라고도 한다. 내부 기업 집단 내부에서 부당 지원 행위는 동일 기업 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에 주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부당 내부 거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법률에서는 우리 독점규제법에서는 부당 내부 거래라고 하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다음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대체로 특수관계인을 지원을 하는 행위인데 다른 회사라는 것은 기업 집단 내의 다른 계열회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공정 거래 행위는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행위인데 그 중에서 이 부당 지원 행위만큼은 기업 집단 계열회사와의 관계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애초에 입법할 때 이것을 앞부분에 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 뭐 그런 부분에 어디에다 갖다 넣으려고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만 일단 그 대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일반 사업자의 행위로서 이렇게 입법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관없어요. 가지급금을 주거나 대여금을 주거나 인력을 파견하거나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영역 무채재산권 모든 어떠한 형태의 이름으로든지 이것을 제공하거나 아예 그냥 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긴 받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모든 회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면 또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영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이다. 더 튼실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랑 거래하면 더 이익이 많이 남을 텐데도 이상하게 좀 부실한 회사와 자꾸 거래하려고 한다. 그 회사를 살리려고 같은 계열 회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유형으로 부당한 자금 지원 행위, 그다음 부당한 자산 지원 행위,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 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는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부당 지원 행위의 세부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당 지원 행위를 지원받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부당 지원 행위가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바로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인데, 기타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기타 10번째의 사유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혹시 이 9가지의 규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기타 유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 살펴봤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제5장 불공정거래 행위 이렇게 끝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죠. 몇 년 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무슨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입법을 했던 것인데, 예를 들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회사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였었죠. 기억납니까? 네, 그런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 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했다라는 얘기예요. 특수관계인이 그 계열회사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특수관계인의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이거는 여기 보면 동일인이 자연인이어야 한다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도 자연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인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해서는 안 된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 조건이 아니라 이상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막 한다라는 거죠. 부당한 이익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또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거 전부 다 상당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거래하려면. 다 따져서 문제 있으면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상당한 규모, 굉장히 큰 액수의 액수의 규모로 거래를 한다. 위험한데도 그냥 시도하는 거죠. 이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징금,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또는 보복 조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매출액의 2%의 범위 내에서 2%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중에서 그 9가지 중에서 부당 지원 행위는 여기서 제외했는데, 제외한 거는 부당 지원 행위는 더 과중하다, 위법성이. 그래서 2%가 아니라 5%, 5%를 적용하려고 여기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부당 지원 행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5, 5%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벌칙도 여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당 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들어있습니다. 자, 5장의 타이틀이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데, 그냥 불공정 거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 단계 낮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부당 지원 행위는 또 다시 좀 위중한, 위법성이 강하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수불공정 거래 행위. 이 법률, 독점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우리가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렇게 부르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로 특수하게 별도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데, 이 고시의 제목은, 이름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입니다. 고시 제목이에요. 우리가 경품이라고 하면 그 경품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 경제상의 이익, 경품 많이 받아봤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되는 깎아준다거나 뭐 인하한다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은 경품이 아닙니다. 이런 건 경품이 아니고, 자, 경품을 과다하게 주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업자 간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본래의 경쟁 대신 과다한 경품 제공 등 자금력에 의한 부당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 과다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왜곡하며, 경품 보고 샀다가 본 상품이 성능이 안 좋은 거 많이 경험해 봤죠, 여러분들? 네. 올바른 선택권을 왜곡한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비용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공짜로 경품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상품값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경품 제공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제조업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 기타의 경우 2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경품 제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현상 경품이라는 게 있죠.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추첨해서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추첨해서 당첨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죠. 사업자가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받는 경품, 이것은 소비자 현상 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가격은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2천만. 자, 두 번째 특수불공정 거래 행위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 거래 행위가 존재합니다. 자,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고시가 정해져 있는데, 과도한 무료 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 요인 행위를 방지하여 신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과거에는 막 그냥 신문 안 보겠다고 그러는데 막 그냥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마구 그냥 신문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와서 넣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구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고시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가지 및 경품리 제공을 제한하고 부당 고객 유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구독 계약이 종료된 후에 구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7일 이상 계속 신문을 투입하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거래 강제 행위, 베타 조건부 거래 행위 이런 것들 뭐 유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